여러분 고기만 먹어도 살 뺄 수 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요즘 고지방 다이어트가 정말 핫 키워드입니다. 이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대형마트에서는 버터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되게 인기가 뜨거운데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고지방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나 식단 후기 같은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무분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병을 얻을 수도 병을 퇴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의 신뢰성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중매체에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고지방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설명드린 후에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왜 특히 이 식단이 부적절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탄 고지 식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식단은 원래 스웨덴의 가정의학과 의사가 개발한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입니다. 원래 일반인이 아닌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식단으로 이것이 환자들에게 적용된 것은 이미 꽤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중 감량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급부상한 거죠. 고지방 식단은 일단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많은 육류나 또 등푸른 생선 아니면 계란이나 버터, 치즈 등의 식단을 위주로 식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류나 과일, 채소류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탄수화물 과다로 분비되는 포만감 호르몬에 의해서 당 조절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포도당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인데,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 포만감 호르몬이 반응이 무뎌져서 계속 먹고 계속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뜻 보기에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데 과연 우리 몸도 좋아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체내 탄수화물 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배가 빨리 고파지잖아요. 네. 그 이유가 우리 뇌가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포도당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가속화돼서 에너지원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케토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과다하게 쌓이고 케토산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두통, 또 피로감을 일으키게 돼서 일상생활에 오가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현저히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섬유소의 섭취 또한 강조하는데요. 고지방 다이어트로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설시킬 수 있는 그런 과일의 수용성 섬유소가 부족하게 돼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불수용성 섬유소의 섭취도 감소해서 특히 변비를 겪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은 서양인이나 동양인 구분 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특히 한국인에게 이 식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인이 피할 수 없는 한식의 특수성에 의한 지속성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지방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 열량의 5%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밥 반 공기 이하를 뜻합니다. 밥 반 공기 이하를 먹으면서 하루에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나요? 네, 실제로 한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쌀밥이나 고추장, 된장 등 한식의 특성상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섭취 열량의 60%를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단을 동양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지방 섭취량이 훨씬 높은데 그런 연구 결과에서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6개월 이상 시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단 50%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탄수화물 식품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도중에 일반적 탄수화물 식사로 돌아갈 경우 체중 감량의 효과는 바로 사라지고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무턱대고 기존의 식생활을 무시하고 지방 폭탄 식단을 먹게 될 경우 체내에 일어난 다양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의 위험도 겪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저탄고지 식단은 단기간에서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6개월까지는 저탄고지 식단이 저지고탄 식단보다 체중 감량의 효과가 컸지만 1년 이상 지나고 재측정한 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인 체질에 맞지 않는 이런 고지방 다이어트 아직도 행복해 보이십니까? 언뜻 보기에 새롭고 쉬운 고지방 다이어트는 뇌 기능을 망가뜨리고 케토산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며 섬유소 섭취까지 감소시킵니다. 아무리 쉽고 빠르게 살이 빠진다고 해도 몸을 해치면서 결국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다이어트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그 중에 살을 빼려다 병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지방과 탄수화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칼로리 영양 균형 식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때론 상식을 지켜야 오래가는 법이 있습니다.